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네, 간밤 뉴욕 지수는 이 기술주가 급락세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또 빠졌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 좀 하락으로 출발하긴 했지만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러브콜이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 데 비해서 우리 시장 조금 선방을 해주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이번 주 주간 지수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0.25% 오르면서 강보합권을 나타냈고요. 반면 코스닥은 한 1%가량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양시장 좀 온도차를 나타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 좀 갈팡질팡하면서 방향성 없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좀 주도하는 업종 없이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별 장세가 또 철저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좀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도 주도 섹터 꽉 잡아가는 앞으로 이 수익 제대로 지금 즐기고 계시는 그런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오늘 주식에 돌을 트신 무학도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불금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여러분들 다음 주 시장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무학도사님의 종목들은요. 시작이 내리든지 오르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수익 차곡차곡 또 쌓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무학도사님의 금도끼 종목들 수익률 화면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이 우리 무학도사님의 종목들입니다. 먼저 이번 주도 신고가 랠리 이어갔던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와, 정말 시세의 끝은 어딜까요? 매일매일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 애플가와 메타버스의 날개를 훨훨 달고 또 날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이슈된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의료기기가 지난달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유력한 가운데 우리 금도끼 종목인 이 클래시스 당연 저희 65% 가까운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게임주도 다시 끔틀대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73%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매수한 종목들 마지막으로 챙겨보도록 할게요. 나인테크와 사람인 HR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무학도사님이 알려주신 종목들인데 나인테크가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가 매수를 해서 매일매일 5%씩 또 쌓아갔습니다. 현재 15%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요. 사람인 HR도 현재 10% 넘는 수익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등락을 보이면서 정말 정신없는 그런 시장이긴 했지만요. 무학도사님의 금도끼 종목들은 힘차게 또 존재감 뽑아내주고 있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이슈와 함께 이 시장을 또 잡아가는 무학도사님의 금도끼 종목들, 새로운 금도끼 종목들 또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홍당무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학도사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흐름 좋은 종목들과 급등할 만한 종목들은 여러분들 노란톡에서 또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러한 종목들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바로 입장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그냥 검색창 아니고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죠. 여기 프로필을 확인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은 생방송 50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 이무학 전문가님의 무학도사님의 금도끼 종목들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무학도사님 정말 귀하게 모셨습니다. 얼른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무학도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가 다시 내일부터 이제 다시 거래두기가 강화가 되죠. 아마 이제 코로나 다시 강화되면 방역도 어느 정도 잡힐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년도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상반기 안에는 경구용 치료제도 나올 것 같고 네네. 또 그러니까 뭔가 좀 정돈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시장은 뭔가 좀 이 부산한 느낌 그리고 막 뭐가 막 바스라지는 느낌, 네.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뭐 잘못 가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질병도 뭐 금리도
기업들의 실적도 뭔가 예정된 뭔가 좀 톱니바퀴가 잘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좀 기분 나쁜 것을 좀 맞췄죠. 올해 연말까지는 장은 원래 재미가 없다. 네. 네, 그래서 뭐 작년이야 코로나 때문에 뭐 이상한 시세가 뭐 12월 달에도 있었지만 원래 이 최근 10년간 흐름들 보면 12월 달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장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안 좋은 만큼 뒤로 한 발 물러선 만큼 1월, 2월 달에 2배, 3배 전진을 하거든요. 오. 그리고 그 2배, 3배가 네. 5년 만에 또 이 대선과 만납니다. 1, 2월 달에 원래 장이 좋은데 거기에 대선까지 오죠. 그래서 이 시너지가 아마 내년 연초에 아마 폭발을 할 가능성도 높아요. 이런 좀 흐름들을 봤을 때 12월만 어떻게 좀 잘 준비를 하자. 12월에 뭐 오. 유종의 미를 거두자. 뭐 12월을 잘 버티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으면 내년에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올라가는 거 또 쫓아가실 거 아니에요? 오, 네네. 그죠? 그러지 말고 지금 준비가 저점에서 지금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죠? 이 주도 섹터들을 종목들을 잘 잡아두면 내년에는 너무 편안하게 그냥 오늘 그러면 네. 주도 섹터 잡아오셨나요? 계속 드리잖아요. 오. 계속 드리고 제가 시장은 뭐 미국이 어떻든 뭐 이런 얘기보다는 네. 일단 대전제는 크게는 재미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우리 지난주 금독교 종목 2개나 네. 제가 10개를 드렸어요. 20개를 드렸어요. 3개 줬잖아요. 오. 그 3개에서 종목들이 10%씩 이상 2개가 급등을 했고 수요일도 안타까운 마음에 제 종목도 많이 갖고 왔지만 그런 종목들 다 잘 가잖아요. 아니, 이번 주 많은 분들이 너무 재미없는 시장이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이 나인테크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뭐 5%씩 올라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익률 차곡차곡 쌓아갔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재밌는 시장이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내년 초까지 상승 에너지 좀 강하게 분출이 될 것이다라고 또 챙겨주셨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금독기 종목들은 시장이 사실 내리는지 오르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는 물론 계속해서 수익률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시장 좀 전체적으로 보면 참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급등락이 좀 상당했는데 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뉴욕 증시도 FOMC 회의 이후에 좀 안도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 오늘 급락세를 보이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좀 헷갈리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FOMC에 대해서 워낙 12월 마지막 이벤트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점검을 못했고 이제 목요일 날 결과가 이제 나오고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한번 해드리면 뭐 예상대로 됐어요. 예상대로 됐고 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총을 들고 있지만 이 총을 쏘진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파월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뭐 테이퍼링을 조기에 앞당길 수 있고 금리 인상도 앞당길 수 있다. 네. 여기까지만 갔어요. 더 가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얘기해 주니까 시장이 올랐다가 또 이제 재료가 노출되는 개념에서 또 떨어지고 이렇게 좀 아마 이런 변동성 계속 커질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느끼셨나요? 파월에 저 말해서 굉장히 영감을 얻었는데요. 오, 뭐예요? 알려드릴까요? 네, 뭐 알려주셔야죠. 네. 샬라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코로나 변이에 관해서는 오미크론에 관해서는 한 문장밖에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리스크로 보고 있다. 이거 그렇게 무슨 말일까요? 한 문장이라 리스크 정도면은 뭐 잠시 스쳐 지나가는 리스크라는 말인가요? 개무시한 거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럼 그렇게까지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오미크론 자체가 크게 위험성을 가지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거를 보고 와. 이거 미국에서 뭐 일단은 바이든 네. 정부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 부양은 정부가 하는 겁니다. 인플레는 중앙은행이 잡는 거예요. 그죠? 주가의 역할은 틀려요. 근데 네. 바이든은 뭐라 그랬어요? 국정 폐쇄 없다. 국정 폐쇄 없다. 우리는 계속 진행한다. 부스터샷 맞으면 괜찮다. 네네. 여기 파월도 그냥 뭐 리스크 정도다. 뭐 보고는 있다. 이런 식으로 이 2개 중앙은행과 정부가 오미크론을 둘 다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살짝 올라갔죠. 네. 방역을 강화하고 진단자가 폭증을 하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다 하더라도 오늘 관련주들 다 떨어졌죠. 네. 이런 겁니다.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중심을 잘 잡아라. 오미크론 쪽으로 맞아요. 또 코로나 확산된다. 키트줄 내가 올해 연초에 시젠을 못 먹었는데 이제 시젠이 또 급등하나? 그죠? 뭐 바이오니아가 다시 급등하나? 들어가면 다 물렸죠. 이렇게 다시 방향을 잘못하고 내년에 다시 다른 종목들 가고 또 여기에 물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맞아요. 이쪽에 오미크론 관련주들 하지 마라.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파월 제 말은 못 믿더라도 파월 말은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을 믿으시고 오미크론 관련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좀 보지 마시고 내년 저랑 같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무학도사님답습니다. 굉장히 시장을 예리하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중심축 잡아가자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여러분들 이러한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 관련한 이런 종목들은 배제하라라는 팁까지 또 챙겨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팁까지 잘 챙기셔서 시장 전략 세우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예리하고 정말 꼼꼼하게 시장 분석해주고 계시는 무학도사님입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런 시황들 매일매일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얼른 지금부터 노란톡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장중 실시간으로도 우리 무학도사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에 가져다만 대면 바로 입장 링크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은 저희 무학도사님이 매일매일 시장 상황들 실시간으로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도사님 사실 가장 좀 궁금한 게 있어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단행할 것이다 세 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고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어제 인상을 했거든요. 다행히 뭐 유럽 중앙은행인 ECB는 사실 기준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고 또 언급하면서 이번 주에 각국의 이런 통화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상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위성이죠. 지금 때를 놓치면 이제 인플레 압력을 받아서 이제 슈퍼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나치는 게 굉장히 모자라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를 잡는 거는 보셨잖아요. 테이퍼링 한다고 하고 금리 인상 한다고 했는데 미국장 오르는 거 보셨잖아요. 물론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이슈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가 시장의 반응이죠. 해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렸죠. 만약에 파월이 오미크론 무서운데 우리는 오미크론 때문에 내년에 긴축을 안 할 수도 있고 금리 인상을 미루겠다. 박살 났을 겁니다, 미국장. 미국 금리 인상의 당위성이 있고요. ECB는 유럽 중앙은행이 가장 비둘기입니다. 너무 착한 비둘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한참 이 금융위기 때 얘네들이 어떤 짓까지 했냐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내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금리죠. 제로 금리가 아니라. 그만큼 굉장히 공격적으로 돈을 풉니다. 그만큼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다른 영란은행, 그러니까 영란은행, 영국에서는 금리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유럽 중앙은행, 영국은 영국입니다. EU도 아니고. 유럽 아니죠. 영국은 파운드 쓰면 유로화 안 써요. 얘네는 얘네 정부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지만 유로화를 쓰는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일단은 금리를 동결. 근데 얘네들도 뭐 내년에는 수순으로 인상을 하겠지만 뭐 가장 비둘기는 역시 뭐 배신하지 않았다. 여기서 조금 위안을 삼으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금리 뭐 크게 보지 마세요. 어쨌든 무학도사님의 말씀은 인플레를 잡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또 챙겨주신 만큼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변동성이 정말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또 무학도사님이 알려주신 두 가지 종목들은 이번 주부터 공략하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연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종목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인 HR이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건 꼭 사야 돼라고 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월요일에 바로 10% 넘게 급등을 했어요. 저는 사실 분할 매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등하길래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또 홍당무를 또 뽑아냈는데 도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게 이 방송 출연하는 이 속칭 좀 인기 있는 분들은 뭐냐면
내 종목을 샀는데 종목이 올라가면 기분이 나쁘대요. 왜요? 더 사야 되는데 올라간다고. 맞아요. 분할 매수하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10% 오르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네. 참 우리 앵커님이 너무 투자를 정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정석이었나요? 올라가는데 기분이 나쁘다? 네.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무학도사님은 네. 되게 재밌으시겠어요. 네. 말만 하면 그 다음날 다 급등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사람의 HR도 코멘트를 해드릴까요? 해주셔야죠. 지금 네. 전략 세워주셔야죠. 도사님 네. 입만 바라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물어보셔야 되는데. 네. 개인적으로요. 네. 우리 시청자들과 같이 알아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네.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HR은 뭐 기업 내용은 지난번에 다시 자세하게 퀴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퀴즈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금방 맞추실 수도 있지만 그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좀 더 스며들게끔, 좀 더 집중하게끔, 그죠? 이렇게 파고들면서 정답을 아는 거와 정답을 보고 문제를 푸는 건 틀리죠. 진짜 무며들다라는 말이 떠올라요. 그렇죠. 스며들다 말고 종목을 무학도사님께 스며들다. 영화를 보더라도 결론을 보고 보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스포 봐도 재미없잖아요. 네. 근데 딱 보면 반전의 결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처음에는 종목을 다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더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우리 퀴즈를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저는 훨씬 더 손이 많이 가요. 이렇게 퀴즈 하는 게요? 자료 안 만들어주잖아요. 제가 그거 만드는 한 3시간 걸려요. 그래요? 네. 이렇게 또 노력이 있으신 만큼 네. 또 이렇게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네. 서남이는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자, 기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차트만 볼게요. 네. 뭐 제가 차트리스트는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이 뭐 차트도 중요합니다. 차트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과연 여러분들이 올해 주식에 들어오신 또는 작년에 주식을 시작하신 이 주린이 분들이 1년 동안 뭐 하셨냐? 그 질문에는 아마 손실 났어요밖에 답이 없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들어와서 급등주, 올라가는 종목 또는 뭐 수많은 경제 채널에서 전문가들 나와서 사라는 종목들 따라 샀다가 물리고 여기서 물려서 저기서 상담하고 여기서 물려 네. 저기서 상담 이렇게 한 1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너무 처음부터 화려한 것을 많이 봐서 그래요. 또 그러한 장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어때요? 뉴스 끝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면서 굉장히 뭐 멋있는 골이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스포츠를 모르는 사람은 모든 선수가 다 저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잖아요. 네. 모든 선수가 다 저렇게 하고 모든 저렇게 극장골이 터지는 거 하지만 메시도 헛발질을 하고 호나우두도 퇴장을 당하고 네. 뭐 이승엽도 무안타일 수도 있고 홈런을 못 칠 때 이런 경우들은 허다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장면만 뇌리에 있어서 함부로 시장에 뛰어들고 종목에 뛰어드는 거예요. 맞아요. 대부분 또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정말 급등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린이 분들이 그런 종목들에게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기초를 좀 세우셨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 종목을 설명할 때 막 어려운 도표 하나라도 배우고 갑시다. 너무 어려워요. 네. 하나라도 배우고 갑시다.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네.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이해라도 한번 그냥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그냥 이해라도 한번. 근데 제가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태권도 저희 나이 때는 안 다니는 애가 없거든요. 네. 저도 이제 뭐 단까지 다 땄지만 제가 딱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흰띠예요. 네. 지금 와서 이 품새도 몰라. 지금 이것도 몰라.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 제일 먼저 받는 게 힌트인가요? 힌트죠. 품새도 몰라. 태극 일장도 모르는데 경기를 시작하자 검은띠랑 외국인 기관 세력들이랑 딱 검은띠랑 개인이 딱 흰띠 메고 붙었는데 검은띠를 보자마자 날라가서 2단 옆차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 맞겠어요, 검은띠가 그걸? 안 맞죠. 안 맞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1년 동안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들이 그냥 자 그림을 봅시다. 자 선을 찍 긋고 여기가 저점이고 저기가 고점이고 저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지지입니다. 저기가 깨면 손절이고 저기 깨면 돌파고 저기가 지지되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헛바퀴만 계속 도는 거예요.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1년 동안 2단 옆차기만 한 겁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린이 분들 이런 헛발질 말고 제대로 된 발차기를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지금 때문에. 당장 안 맞더라도 예. 어떻게 검은띠 한 번 이기겠어요. 지금 당장 안 맞더라도 열심히 기본기를 다지시고 기본기는 누구랑 다지면 제가 될까요? 진짜 다져지세요. 제가 혼나잖아요. 예.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기다리시는 건 기다리실 수 있고 기다리는 것 대신에 이유가 있어야 되고 네. 명분이 있어야 되고. 맞아요.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학 도사님께서 굉장히 젠틀하십니다. 제가 뭐 하나 여쭤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대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무학 도사님과 함께 이러한 젠틀한 친절한 이러한 주식들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우리 무학 도사님과 진정한 발길질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고 있죠.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바로 입장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무학 도사님과 장중 실시간으로도 친절하게 주식도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얼른 들어오셔서 무학 도사님과 이 시장 꼭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네이처 어떻게 볼까요? 말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진심이 나오셨어요. 네. 넘어가 될 걸 끝까지 물어보시는 많이 사셨나 봐요. 얼른 알려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일단은 좋아요. 지금 시장에서 정배열인 종목은 저는 무조건 옳다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종목들을 많이 눌러놨어요. 뭐 지수는 겉보기에는 코스피 3천 돌파했네. 코스닥 1000은 지지하네. 이렇게 멀쩡히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은 굉장히 골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주 외에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코스닥 종목들이 정배열에서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이런 종목들에서 시세가 품어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관 매수요. 네. 좋습니다. 사람인 HR에 대해서는 정배열로 돌아섰기 때문에 보자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기관 매수 상당하니까 내년까지 앞으로 시세 분출할 가능성 높다라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만큼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좀 집중해서 지켜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나인테크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내년에 상장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주시면서 나인테크 가지고 오셨는데요. 2차 전지 장비 쪽이죠.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월에 상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러한 수혜주로 좀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시세를? 아직 그러니까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팩트는 비는 내린다는 거죠. 네.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을 합니다. 이번에. 네. 이번엔 정말 진짜의 거짓말 아니에요. 이미 다 나왔어요. 네. 공시 나왔어요. 작년에 워낙 한다 만다 얘기가 많아서 네. 이번이 진짜야라고 하실 수 있겠죠. 이번 진짜 하고요. 네. 그러면 조그마한 종목 하나 해외에서 뭐 쿠팡 하나 상장해도 막 쿠팡이 작은 기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아니고 나스닥 상장한다고 뭐 동방부터 시작해서 뭐 전혀 상관없는 종목들 막 상한가 하고 난리 쳤잖아요. 네. LG 에너지솔루션 상장하면 시총 3위까지 올라간다니까요. 잘 되면 잘 되면 예상대로 기관 수요 측대로 잘 되면 SK하이닉스의 시총 상위로 단방에 점프하는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관련주가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물량을 뭐 사실 담기 위해서는 뭐 상장됐을 때 사면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저희가 물량을 많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발행 시장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크게 받기란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좀 수혜를 가져갈까라고 해서 이 나인테크를 그쵸.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장 때까지 디데이까지 좀 계속 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오. 지금 관련주들 계속 움직임을 조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움직임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네네. 어때요? 일단 얘가 제일 좀 가벼워요. 가벼워요? 시총도 지금 보시면 시총이 1,4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가벼우면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네. 둥둥둥둥 떠다니잖아요. 5%씩 지금 매일 올라가고 지금 있단 뭐 말이에요. 거의 차트 네. 기술적 흐름 잠깐 볼까요? 네. 와. 시장과 전혀 상관없이 너무 아름답다. 네. 진짜 공중부양하듯이 쑥 그냥 가고 있어요. 누가 흘렸나요? 이 정보를 누가 흘린 것 같은데? 제가 계속 흘렸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가셨군요. 우리 제가 계속 흘리고 무학도사님 있습니다. 따라. 네. 제가 계속 흘리고 있으니까 제가 드린 정보는 뭐 이미
오픈된 정보니까요. 우리끼리만 알고 싶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네.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인테크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수혜주로 가져갈 수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나인테크에 대한 매도 타이밍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LG 에너지 솔루션 수혜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무학 도사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중에 혹시 실시간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또 수혜주를 가져다 주실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얼른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고 있죠?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에 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5거래일 만에 10%, 15% 넘게 또 수익을 보고 있는 나인테크와 사람인 HR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도사님, 이제 2021년 얼마 네. 남은지 아세요? 이제 2주 남았어요. 2주. 우리는 주식쟁이들은 거래일로 봅니다. 거래일로 주식쟁이 맞습니다. 9거래일 남았습니다. 네. 맞아요. 31일에 사실 문을 안 여니까 맞아요. 9거래일 남았군요. 2주 정도 이제 남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2021년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죠. 무엇보다 좋습니다. 일단은 네. 뭐 우리 앵커님 만나서 행복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네. 덕분에 수익을 많이 봐서.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2021년 마지막 방송 때는 한번 저희가 수익률 리뷰하는 시간도 또 가져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벌써 9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나마 사실 최근 좀 시장을 보면 주도하는 섹터가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나마 좀 이 삼성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 로봇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 로봇주는 사실 이 시장을 이끌어가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주도를 할 수 있을까가 가장 궁금할 텐데 무학 도사님은 이제 올해 지나가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좀 섹터를 봐야지 우리가 수익 좀 이렇게 2차 전지 이렇게 갔던 것처럼 챙겨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학창 시절에 이 오지선다에 저는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정답을 오지선다를 딱 볼 때 가장 먼저 하는 습관이 있어요. 지워 나가는 건가요? X부터 치는 거죠. 저랑 비슷하네요. 그죠? 네.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나 봐요. 조금 네. 한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네. X를 쳐 나가다 보면 이제 정답에 좀 더 가까워지고 실수를 많이 줄이거든요. 그죠? 일단은 그러면 X를 먼저 좀 치면서 갔잖아요. 네. 코로나 관련주들은 뭐 변이 쪽도 일단은 접근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 쪽 제가 봤을 때는 뭐 내년도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그쪽도 뭐 썩게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뭐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시장을 주도했다가 12월 한 달 좀 쉬고 있는 섹터들이 주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제가 주식을 할 때 말씀드렸지요. 주식은 상승하는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 사라고 그랬죠? 상승하는 종목. 상승, 하락, 네. 반등, 조정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상승하는 종목을 사고 반등하는 종목. 조정 나온 종목. 반등이라는 반등이라는 얘기는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반등이라고 합니다. 네네. 올라오다 반등이라는 얘기 반등이라는 얘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조정은 올라가다가 눌렸지만 다시 올라간다는 의미의 조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반등입니까? 조정입니까? 반등이죠. 반등이기 때문에 X. 바이오와 코로나 관련주들은 그렇죠. 보지 말자라고 그리고 그렇죠. 말씀하셨고. 돌아가 볼까요? 그럼 조정이 나오는 애들은 네. 2차 전지, 메타버스, NFT, 네. OTT 이러한 섹터들이 올해 이 대주주 세금과 관련한 이 이슈만 지나가고 내년도 네.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면 다시 시장을 좀 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네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금리 인상한다.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성 있는 종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주식시장은 돈이 쪼그라들면 파이가 조금만 쪼그라들수록 성장주에 더 갈증을 느낍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성장주의 갈증을 느끼는 시장이에요. 네네. 주식은 위험 자산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죠. 과거 가치를 잘 안 봐요. 무조건적으로 미래 가치를 봅니다.
그러면 메타버스주들은 지금 실적이 잘 안 나오잖아요. 할 수가 있겠지만, 자, 어때요? 우리가 IT 버블을 겪었었잖아요. 그죠? 네. 미국도 겪었고, 우리도 닷컴 버블을 겪었지만, 우리는 지금 IT 시대에 살고 있고, 닷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죠? 지금 대기업들은 돈 안 되는 건 절대 안 해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상승하고 있는 종목, 조정하고 있는 섹터를 보자라고 말씀 주시면서 성장주, 미래 가치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기업 말씀 주신 것처럼 페이스북이 그럼요.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럼요. 메타가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12월 쉬어가나 조정받나 아니면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아니 페이스북이 사명까지 변경했는데 설마 이대로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내년 앞으로 주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이렇게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사업에서 완전히 메타로 네. 가려본 거잖아요. 네. 만약에 삼성이 사명을 삼성 로봇으로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로봇주 난리 나겠죠. 로봇주가 이렇게 가다가 말까요? 아니죠. 난리 시장 그때는 주도해야 난리 나죠. 전 세계가 이 삼성이 갔다 이거 전 세계가 로봇화 되는구나라고 하겠죠. 그만큼 이 페이스북이 던져주는 이 의미와 네. 그리고 미국의 웬만한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다 투자와 개발과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곳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뭐가 진짜인지 옥석 가리기는 힘들지만 우리는 분명 5년, 10년 뒤에는 모두 다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시대. 와. 즉 우리가 과거에 네. 싸이월드 열풍이 불었듯이 메타버스의 열풍이 불어오를 시대가 조만간 곧 올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메타버스에 대한 성장성은 가치성은 어마어마하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선취매를 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메타버스 앞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 또 주신 만큼 금도끼 종목으로 가져오셨겠죠? 그렇죠. 제가 자 오늘 우리 앵커님이 수익률에 나무가를 안 써주셨는데 네. 나무가가 굉장히 많은 급등을 했어요. 맞아요. 최근에 이슈가 됐는데, 네. 나무가도 뭐라 그랬죠? 3D 시각 효과, 그죠? 메타버스. 네. 제가 디바이스 쪽 보잖아요. 네, 맞아요. 또 뭐였죠? LG노텍.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이 기술력보다는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자라고 해서 LG노텍, 나무가 오늘 이 종목까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LG 이노텍 한번 수익률 보고 갈까요? 이 메타버스 중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무학도사님이 LG 이노텍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수익률 대단합니다. 벌써 65%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 어제 또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LG 이노텍처럼 또 메타버스 안에서 디바이스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도끼 종목으로 맞나요? 찍어볼까요 오늘도? 네, 오늘도 금도끼 종목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도끼 종목 퀴즈 나가도록 할게요. 자, 힌트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이 플렉서블 애플 PCB입니다. 애플 PCB가 뭐냐면 이 스마트폰, 이 LCD 있으면 LCD 밑에 들어가는 기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뭐 플렉서블 폰이든 뭐든 PCB는 무조건 들어가는 공정 단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애플 PCB를 만드는 회사다 요새 PCB주들 주가 좋죠? 네, 이 화면 여러분들 PCB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PCB가 뭔 플렉서블이야? 뭐야? 아니면 뭐 삼성의 폴더블 폰이야? 뭐야? 네. PCB가 웬 메타버스? 네, 그래서 저도 그죠? 궁금해요. PCB가 웬 디바이스가 웬 메타버스를 할 수 있는데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오큘러스라고 아시나요? 오큘러스 알죠? 메타에서 만드는 게임, VR 게임 아닌가요? 메타에서 만드는 장비. 메타, 그러니까 예전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이 메타가 최대 주주입니다. 메타의 자회사죠. 네. 이 오큘러스라는 기업, 전 세계의 1위, 지금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 요게 한 40만 원 하거든요. 요게 요렇게 쓰고, 여러분들 요거 많이
저도 한번 써봤는데 안 써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써보진 않았어요. 맨날 그림으로만 보고 있어서. 아직 네. 어떠셨어요? 이게 저는 이제 네. 애들이랑 네. 이제 데리고 가면 네. 저도 이거 타고 88열차 한번 타봤거든요. 네. 그냥 앉아서 타는 거죠. 어. 정말 실감 나고. 진짜요? 네, 정말 실감 나고 뭐 오. 이게, 요즘에 아이들한테 인기 선물 중에 하나라고 듣긴 했거든요. 기가 막히죠. 어. 네. 싸우죠 이거 중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VR 기기를 만드는 업체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큘러스와 관련이 있는 업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테슬라나 지금 뭐 리비안 관련주 이렇게 해서 뭐 매출 조금 나오는데 뭐 관련주라고 해갖고 뭐 주가만 들이다 올라갔다가 폭락하고 이런 종목이 아니고 네. 이 종목은 이 올해 오큘러스로 매출이 264억 정도. 이 회사 전체 매출이 1,000억대거든요. 근데 오큘러스에 매출하는 것만 한 260억 정도 넘게 PCB가 들어갑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만한 매출을 벌써 낸다고요? 작년에 한 100억대 냈는데 네. 오큘러스 이 제품이 워낙 잘 팔리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성장하는 거죠. 제품이 잘 팔리니까 얘네 PCB도 더 많이 나가고 네네. 작년에 100억 정도 했는데 올해 한 260억 정도 오큘러스 양 매출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내년에 네. 오큘러스 퀘스트 이게 퀘스트 2인데 내년에 3가 나옵니다. 디바이스는 아시다시피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이폰 1이 언제 나온지 기억이 안 나겠지만 뭐 벌써 뭐 갤럭시도 뭐 지금 뭐 12작, 13작 나오듯이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까지 나왔는데 올해, 3가 내년에 나온다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네. 뭐냐면 이 PCB 아까 보여드렸던 PCB 판 있죠. 네. 이게 오큘러스 2에서는 4장이 들어갔습니다. 네. 4장. 네. 3에서는 6장 들어가요. 매출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1.5배 뜨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오큘러스가 내년에 올해만큼만 그냥 판다 오큘러스 매출이 정체됐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매출은 1.5배가 느는 거죠. 왜? 4장 들어가는 게 6장 들어가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 PCB 제조 업체인데 오큘러스에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성장성이 더 매출이 더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힌트를 좀 주시겠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맞춰주시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께 또 가져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나 이 종목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맞춰주시면요. 저희가 선물까지도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빠르게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큘러스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처음에 플랫폼이 생겨나면 카카오도 처음에는 다 무료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갑질하는 기업이 됐는데 네네. 지금 VR 쪽 이 메타버스 처음에는 공짜예요. 기계만 있으면 지금 보시면 화면이 네. 이 메타의 호라이즌 월드입니다. 이게 오큘러스 퀘스트 2만 있으면 네. 무료예요. 네. 이게 이제 이 안에서 게임하고 소통하고 하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얘네가 이제 호라이즌 워크룸이라고 진짜 메타에서 여기서 회의를 했습니다. 가상 현실에서요? 메타 임원진 이사들이 어머, 여기서 요분이 보이시죠? 현실이 됐구나. 네. 네,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쓰고 임직원들이 네. 여기서 이제 기자 간담회를 여는 모습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정말 가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시대는 열리고 있다는 거죠. 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오큘러스가 시장 점유율이 75%. 거의 독점이죠. 와. 그리고 이 오큘러스 1,000만 대를 무난하게 지금 달성할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큘러스 양 매출이 내년에 만약 2천만 대 늘어난다. 수학 계산기 한번 꺼내볼까요? 4대 들어가는 거 6대 들어가는데 더 늘어난다. 1,000만 대 팔았다 2천만 대 팔린다? 막 두두두두두 막 곱하기 2 곱하기 4가 들어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내년도 굉장히 성장성이 오큘러스와 같이 진짜 여러분들 맨날 가짜만 맞잖아요. 관련주 하다 뭐 뚜껑 열어보면 실적 뭐 개코나 아무것도 없고 네. 좋아지지도 않고 근데 이 기업은 오큘러스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이 오큘러스뿐만이 아닙니다. 얘네가 FPCB가 스마트폰 디바이스들이 많이
반도체도 차량용 반도체, 이 디바이스들도 자동차도 굉장히 앞으로 스마트해지죠. 스마트카 관련해서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오늘 많이 7, 8% 올라갔죠. 그죠? 이러한 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스마트카 관련해서 이런 전장용 PCB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무조건 차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에 들어간 것보다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얘네가 국내에 여러분들 보시면 기아, 현대는 무조건 뭐 현대에 납품해서 기아에 납품 안 할 리는 없죠. 그죠? 네. 현대, 기아 그리고 보시다시피 해외에서는 폭스바겐, 포드 이러한 기업들한테 이 OEM향으로 매출이 이제 슬슬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양대축이 되는 거죠. 이 성장성, 오큘러스향 매출 성장성도 있지만 차량용 FPCB까지, 폭스바겐, 현대차, 기아차까지, 포드까지 얼마나 좋아요. 와, 정말 이 PCB라는 세계가 정말 접목될 수 있는 쪽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이 종목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많은 분들이 지금 노란톡으로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B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러한 PCB가 오큘러스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큘러스는 시장 점유율이 75%가 넘고요. 성장성과 매출 모두 높은 그런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자동차 중에서도 현대, 기아, 포드 그리고 폭스바겐까지 모두 다 지금 현재 이 PCB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매출과 성장성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노란톡에서 이런 종목명을 또 맞춰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종목명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셔서 이 종목명은 내일 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메타버스라고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사실 이 엔터주들이 메타버스 시장에 많은 또 진출을 할 것이다라는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엔터주들도 조정을 받고 있어요. 엔터주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엔터주들은 잘 가다가 네. 이 변이 때문에 딱 다시 좀 내려왔어요. 맞아요. 엔터 쪽도 이제 콘서트가 있고 네네. 이제 이 활동 재개, 연예인들이 활동을 막 활발하게 재개를 해 대면 그죠? 사람과 대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야 돈을 버는 네. 비즈니스 모델인데 맞아요. 지금 방금 농담하신 거죠? 네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네네. 대면 하지 않게 네네. 대면 콘서트가 열려야죠. 맞아요. 네. 한 번 더 꼬셨네요.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BTS가 최근에 LA에서 대면 콘서트를 2년 만에 열었거든요. 네. 굉장히 관객 수가 많았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티켓 수익만 거의 400억 원이 된대요. 한 번 뜨면 뭐 BTS요. 그래서 이렇게 엔터주들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있나. 메타버스에도 맞아요. 진출을 한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네. 코로나 변이주를 하지 말라면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비코로나 관련주를 하라는 그죠. 위드 코로나 관련주 하라는 얘기죠. 네. 그 중에서도 엔터주. 이제 엔터주들 지금부터 선취매하자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눌려줄 때 사야죠. 네? 아까 말씀드린 눌렸을 때 조정 나올 때 사라. 조정 나올 때. 좋습니다. 조정 나왔을 때 메타버스 사고 우리 엔터주 사자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엔터주 중에서도 많죠. 하나 픽해 주셔야죠. 화면 볼까요? 금도끼로 이렇게 한번 또 각 찍어 주셔야죠. 꽉 찍어서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네. 빨리 찍겠습니다. 네, 빠르게 또 찍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얘네 누군지 아세요? 얘네라 그래 죄송한데 팬분들 혹시 계시면 네. 고맙겠네요. 네. 엄청 많아요. 수 있어요. 네. 몇 명인지 제가 사진을 잘랐는데 혹시 더 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나요? 인형 같은데 메타버스 아닌가요, 이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 아니고요. 뭐 모르세요? 굉장히 인형같이 생기셨는데 이분들이 실제 사람인가요? 네, 다음 분들 보시겠습니다. 진짜고요. 네. 자, 다음 분들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또 축소해 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축소됐죠. 아니 근데 메타버스 맞네요. 이거 너무 잘생겼는데? 아니에요, 진짜고요. 아니에요? 네. 진짜 사람이에요? 저는 뭐 남자한테는 관심이 없어서 뭐 잘생긴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가져오신 거예요? 그냥 뭐 10명인지 8명인지 4명인지만 보이고 네. 뭐 아무튼 얘네가 이제 다 같은 애들이에요. 네. 이게 NCT인데 팬분들, 네. NCT라는 그룹이군요. 네. 저도 얼굴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굉장히 많은 애들이 NCT 완전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줄여놓은 애들이 있고, 유닛.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유닛이 있는데, PD님이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NCT 드림이라고 PD님이 잘 모르겠어요.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를. 뭐 트와이스는 알겠는데, 네. 뭐 아무튼 NCT, 네. 이 그룹이 NCT 드림이 360만 장, NCT 127이 뭐 360만 장. 올해 NCT 그러니까 유닛들을 다 포함해서 NCT 그룹 전체적으로 몇 장이 팔렸냐면 네. 1,000만 장 팔려, 1,000만 장. 에? 음반이 아직까지 팔려요? 저도 옛날에 밀레니엄 셀러를 해갖고 뭐 긴 거 뭐 300만 장 팔리면 잘 팔렸다. 와, 숨어 있는 시장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냥 저도 뭐 땡땡 뮤직 월 정액 결제해서 듣는데 앨범을 왜 사지? 앨범을 어디다 듣지 이거를? CD 플레이를 갖고 다니나? 네. 그리고 CD 플레이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소장용으로 사는 것 같아요. 팬심으로, 팬더믹으로. 이게 팬더믹입니다. 쓸데없는 뭐 BTS 카드도 한 장에 뭐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사진 한 장에. 어떻게 보면 이게 NFT 개념이죠. 작은 네. NFT 개념. 소장 가치. 아. 앨범이 소장 가치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앨범이 1,000만 장이 팔리는 그룹이 있어? 김건모, 신승훈 말고? 아무튼 네, 뭐 세대 차이 나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네, 빨리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대단한 이 팬덤이 갖고 있고 음반량 보이시죠? 내년에도 아마 1,100만 더 많이 장. 팔릴 거라는 네, 말씀이죠. 1,200만 장 와, 정도 이 팔릴 것 NCT란 그룹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이 기업들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고 네.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면이 잘 보세요. 제가 조금 가려놨는데 게임인가요? 이 안에 그 해답의 장이 될지도 모르겠다. 태양의 광연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뭐예요? 광야. 이게 네. 무슨 게임 광고 같죠? 네. 이게 이 회사가 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 하면 마블 시리즈 생각나죠? 마블의 세계관. 지금은 우리 이제 아이언맨이 죽으면서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네네. 기존의 마블 어벤져스는 가고 네. 새로운 마블의 세계관이 펼쳐지는 것처럼 이 회사의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계관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강한 핑크 블러드들 그리고 이런 아티스트와 관련한 무궁무진한 컨텐츠들. 마블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블 시리즈의 세계관으로 뭐 아이언맨 영화 따로 만들고 뭐 또 스파이더맨 영화 따로 만들고 그게 또 합쳤다가 흩어졌다가 분리됐다가 겹쳤다가 무슨 아메바처럼 막 확산의 개념을 막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CEU라고 하는 고유의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얘네가 어디 갈까요? NFT 시장을 진출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럼 NFT랑도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JYP든 YG든 이미 다 NFT 한다고 얘기를 해서 주가가 한 번씩 다 올랐어요. 저 약간 무슨 종목인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은 아직 NFT에 대해서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럼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입이 주셨는데. 무거운 거죠. 네. 와, 좋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NCT의 음반 판매량이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뭐 그만큼 팬 보유량이 또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또 컨텐츠 자체도 무궁무진하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NFT 관련해서 앞으로 또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상승 에너지 여력 충분하게 넘친다라고 또 말씀을 주신 만큼 여러분들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내일 장 시작 전에 이러한 종목들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종목명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무학도사님께서 이 종목이 안다고 다가 아닙니다. 무학도사님께서 이러한 종목에 대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점까지 함께 잡아주시니까요. 여러분들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전략까지도 모두 다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말도 너무너무 춥다고 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도 밤 9시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